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대책이 나올수록 오른다. 11월 전세와 매매 상승세 커졌다. 정부가 전세 대책 등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매물 부족이 부른 전세난에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값이 7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주택 매매 가격도 지난달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매매가격 상승은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 광역시에서 높게 나타나 전국 주택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54% 올라 전달 0.32%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여러분, 정부가 사상 최악의 전세 대란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에 11만 4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지난 11월 1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달 전국 전셋값 상승률이 무려 7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풍선 효과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촉발된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대란이 내년에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전세 대책과 임대차법 시행, 신규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감정원의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 전셋값은 0.66%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3년 10월에 기록한 0.68% 이후 8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전국 주택 전셋값은 14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전셋값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변수인 신규 공급 물량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덩달아 전세 물건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25,520가구입니다. 올해 입주 물량 5280가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최근 들어 신축 아파트 입주 초기 전세 거래 비중이 낮아진 건 역시 전세시장 불안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60%에 달했던 초기 전세 거래 비중이 최근 분양한 단지에서 20%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수요만을 억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세 대책에도 10명 중 7명은 내년에 주택 매입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이유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그리고 경기, 인천, 수도권 거주자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주택 매입을 계획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오히려 전세 대책이 나온 이후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더 살아나 매도자의 시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 중저가 아파트 시장에 몰리면서 시장 분위기도 달라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동향 지수는 100.2를 기록해 기준치인 100을 넘어섰습니다. 이 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시장의 집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의 해당 지수는 10월 첫 주 100 아래로 내려와 그달 19일 96.0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들어서 98선에 머물다가 전세 대책이 11월 19일 나왔죠. 이러한 전세 대책이 나온 이후 23일에는 99.8, 30일에는 100.2로 올라섰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게 되면 강북권역이 100.7로, 강남권역 99.8보다 집을 사려는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동부권의 지수가
101호 가장 높았는데요.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중저가 단지가 많은 노원, 도봉, 강북구 등이 포함이 됩니다. 지난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매물 부족이 심화되면서 아예 집을 사버리자는 수요가 중저가 단지에 몰린댔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강남 4구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지수 역시 99.15 기준치에 다가섰습니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로 관망세가 확산했으나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서울 4,900가구를 포함 전국 39,100가구의 공실 공공임대의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물량 중 4,000가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유분인데 이달 중 영구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기존 방식대로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에서 공실로 남는 물량이 거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월세 물량이 원활하게 공급되기 전까지는 전세 가격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9일 5개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부산의 경우 10월 0.5%에서 지난달 1.28% 상승에 가장 많이 올랐다. 울산도 0.62%에서 1.08%로 상승폭을 키웠고 대구는 0.75%에서 1.06%로 올랐다. 대구의 신규 조정 지역인 수성구가 2.69%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은 10월 0.16% 상승해서 지난달 0.17% 상승으로 소폭 올랐다. 중저가 신축 단지 위주로 매매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 3구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됐다. 여러분,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매수 관망세가 컸던 강남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바닥을 짚고 반등을 시작해 시장이 촉각을 지금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매매 시장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발표로 호가를 수억 원 이상 낮추지 않고서는 거래 성사가 어려웠는데 일부 단지에서는 급매물이 쌓이는 등 급격한 거래 관망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거래가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 아파트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정부 규제의 표적인 강남 아파트값이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아파트값은 불과 1년 새 2배로 뛰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부산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이상 과열 현상에 대응하고 있지만 뒷북 규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반면 부산 지역의 경우 최근 1년 새 아파트 값이 2배 가깝게 뛰어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값의 풍향계로 여겨지는 음마아파트 전용 면적 84.43제곱미터는 올해 1월 14일 22억 원에 거래된 이후 지난 6월 16일 19억 1천만 원으로 내리는 등 정부 규제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8일 같은 크기가 23억 8천만 원의 거래가 성사되며 아파트 값이 반등했지만 그 이후 집주인이 호가를 1억에서 2억 원 이상 낮춰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여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던 탓입니다. 음마아파트 총 세대수가 4,424세대 중에서 지난 8월에는 총 3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총 1건 매매가 이루어졌는데요. 10월과 11월에는 1건의 거래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즉 3개월 넘게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비규제 지역인 부산은 급격한 오름세였지요.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삼익비치타운
전용면적 148.20제곱미터 11층이 지난달 24억 원의 매매거래가 성사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단지 같은 크기 아파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12억 원에서 13억 원에서 거래가 됐으나 지난해 11월 8일 부산 수영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급격한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억 원을 돌파했고 올해 6월에는 20억 원을 넘겼는데도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수영구를 포함해 5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시 지정한 상태입니다. 대형뿐 아니라 중형 크기 아파트도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제곱미터도 이달 15억 2,700만 원의 거래가 성사돼 올해 최저가 8억 원 대비 무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부산 일부 지역을 규제하고 나서자 부산시 아파트 매매시장은 열기가 급격하게 식는 분위기입니다.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사는 것도 어렵지만 더 이상 시세 차익을 거두기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뒷북 규제 논란도 제기되고 있지만 부산 지역에 몰리던 매수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 매수세도 다시 주춤해지는 등 다시 관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워낙 많이 풀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주택가격 하락기 조정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이 주택시장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3기 신도시 공급입니다. 정부의 신규 주택 공급 타임라인은 내년부터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3만 호 이상을 시작해 2024년부터 입주하는 것입니다. 서울 내의 공급은 아니지만 2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입지가 포함된 만큼 공급 갈증을 상당 부분 해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부가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 의무 임대 기간을 폐지하고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나오게 될 물량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가구의 임대기간 만료 시기가 2022년과 2023년이 된다는 점에서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임대사업자 소유주택은 160만 가구로 이 중 아파트는 40만 가구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버블이 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의 세계 경제 위기 당시 공통적인 현상이 존재했습니다. 주가 폭락과 기업 도산, 대량 실업 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직전까지도 주식과 부동산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제 활동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이어서 세계 경제 쓰나미가 불어닥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